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6월 19일입니다. 네. 지금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그야말로 게이트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뭐 우려랄까, 걱정이랄까 이런 것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손혜원 그 수사 발표, 검찰 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 남부지검이죠. 네네. 우리가 다 뭐 미루어 짐작했던 그대로인 거예요, 그죠? 네. 자, 손혜원이가 네.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목포시에 기밀, 그걸 이제 투자를 보안 정보라고 그러더군요. 네, 네네. 투자를 해서 이제 사익을 취하려고 했는데, 네. 전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 네. 저 김어준을 비롯한 그 선동꾼들이 네. 저 탄핵 국면에 광화문 길바닥에서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 노래를 얼마나 불렀습니까? 그렇죠. 이 민주공화국 하에서도 네. 이 권력의 오만함 앞에, 네. 권력 앞에 진실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의혹을 제기하는 저 야당에 대해서 손혜원이 얼마나 거만하게 네. 여당 원내대표 옆에 끌고 와서 등대기 두들기면서 그래 꼬마야 너 임마 나 좀 잘 뭐 나중에 내가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도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인데도 네. 그 견제하지 않은 언론들 네. 지금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네. 손혜원이가 뭐 지가 뭐 목포 사랑으로 했다고 그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 데리고 가서 목포 가서 설명하고 해명하면 그거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받아준 지금 방송들 지금 그부터 반성 써야 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라도 황태순 TV라도 손혜원이한테 김정숙의 위세에 굴하지 않고 잘못된 거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우리 천하의 김영광 실장도 틀린 말을 하네요. 네. 진실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닙니다. 결국 진실이 이깁니다. 보세요. 지금 뭐 당초 나왔던 것이 1월 초 아닙니까? 1월 초 나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월 20일경에 뭐 탈당하면서 진짜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두들겨가면서 그래 내가 너 좀 챙겨줄게. 오만방자하게도 보면은 그야말로 수많은 기자들을 갖다 목포까지 몰고 다니면서 생쇼를 했지만은 결국 5개월이 채 안 되어 갖고 남부지검에서 물론 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손혜원 씨는 법정에 나는 검찰이 소설 썼다. 나는 법정에서 다투겠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도 보면은 단순히 손혜원이 평의원이 아니에요. 손혜원은 대한민국의 영린 중의 영린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김정숙 여사가 가장 아끼는 친구입니다. 숙명여고 동창. 숙명여고 그러니까 동기동창 바로 손혜원의 친구예요. 손혜원의 힘은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 김정숙 게이트라는 그 이름 붙일 수 있는 권력형 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 만에 그래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어서 뭔가 뭐 많은 분들은 또 이 얘기 합디다마는 어떻게 뭐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뭐 또 일부 뭐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 봐주기 아니냐, 봐주기 아닙니다. 봐주기 했으면 무혐의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역 의원을 갖다가 구속 기소하기에는 좀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까 불구속 기소를 해서라도 또 그 외에도 여러 사람 보좌관이라든가 그 보면 문건을 탈취했다는 뭐 누구 부동산 업자라든가 다 지금 기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또 보면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문제가 아마 조만간 제가 짐작컨대는 올해 내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할 겁니다. 왜? 이건 손혜원 의원 개인의 어떤 개인 비리라기보다는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 뒤에 어른거리는 김정숙의 그림자. 이것이 결국 우리가 늘 지난번 황태순 TV에서 얘기했던 1,300억에 달하는 그러면 눈먼 예산이 왔다 갔다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검찰 발표는 네. 우리 뭐 애청자님도 대충 뭐 저 방송들에서 하도 많이 쏟아내서 하는데 두 가지가 이빨이 빠졌습니다. 첫째가 네. 말씀하신 그 1,300억.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2017년 연말까지 그 예산도 예결이 예산 그 아주 편성되지 않았던 그렇죠. 1,300억의 예산을 이 여자가 뭐 어떤 힘을 동원해 가지고 과연 예결에 두들겨 가지고 1,300억. 예결이 뭐 쪽지 예산 그러지만은 그 의원들이 하는 게 동네 설계 예산 몇 억 단위예요. 몇 억 단위 그렇죠. 뭐 5억 10억 많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 했다고 지방신문에서 뭐 김현광 의원 뭐 큰일 했다고 쓰는데 그거 그 배우가 안 밝혀져.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힘을 동원해 가지고 네. 예결위에서 예산 잡혀있지도 않은 거 네. 문화관광부 예산도 안 잡힌 거 네. 그 예산실장 기재부 네. 팔을 비틀었느냐. 두 번째 네.
이 여자가 지금 검찰 수사 발표에서도 좀 잘못 문제가 지적된 게 이 네. 여자는 목포가 아니라 어디라도 내가 내 힘으로 다 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검찰에서는 이 여자가 손혜원 씨가 2017년 3월 4월에 네. 세채를 구입했다. 네. 목포에다 세채를 구입하고 그러나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받은 건 5월 2달 후기 때문에 네. 2017년 3월과 4월에 구입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여자는 그 세 채를 살 때 이미 내 힘으로 여기서 한 건 크게 칠 수 있다라고 자신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미 3월 4월에 세 채 구입한 걸 빌미로 해가지고 목포시장이야. 목포시장도 나와봐라. 내가 집 세 채 샀어. 이렇게 목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개발 계획 같은 거 내놓으면 내가 내 힘으로 다 밀어붙여 줄게 하고서 그 자료들을 다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목포시 자기가 눈독을 들인 목포시 개발을 예산이 없으면 내가 기재부에서 예산 끌어오고 계획 뭐 안 돼 있으면은 뭐 내가 만들어서라도 좀 문화체육관광 뭐 팔 비틀어서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위력을 자기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은 대로 실천한 거고. 목포시에서 보안자를 받았냐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검사님들이 보면 나름대로 보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쓴 거예요. 검사님들은. 자 2017년 3, 4월이면 어떤 경우입니까? 첫째, 잘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파면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이 거의 99% 확실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손혜원의 위치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자 이런 거 놓고 목포시장한테 딴 얘기할 거 있어요? 시장님, 제가 뭐 시장님한테 다른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누군 줄 아시죠? 누구시죠? 아유 제 여고 동창 하시잖아요. 여사님. 아이고 예. 아이고 손 의원님 그러신 줄 제가 아이고,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아유 이번에 제가 목포 보니까 제가 창성장이라고 하나 샀는데 이번 기회를 갖다가 해갖고 완전히 목포를 싹 바꿔놓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예산 저 개발 계획 기밀 자료긴 하지만 좀 참조하셔서 좀 세게 좀 밀어주십시오. 혹시 시장님 네. 나중에라도 먼 훗날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저는 못 본 걸로 하고 제 보좌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검찰 발표는 그건데 네. 하여튼 이거는 뭐 그렇게 덮고서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 아까 이빨이 2개 빠졌던 하나는 이거 하나 빠져. 돈 1,300원 하고 또 아니 그 돈. 그 이빨 하나 빠져. 두 번째 이빨. 피우진 얘기해야죠. 피우진 얘기 이제 세 번째 거네 그것도. 이거 이빨 두 번째 이빨 아니에요. 네. 자, 이 피우진 얘기는 뭐냐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손혜원 보면 자기 부친이 보면 이른바 독립운동했다고 그 다음에 그 6차례 기각되었던 그동안 그것을 놓고 갑작스럽게 보면 전화로 신청했다는데 그 기록도 없어요. 어쨌든 이러고 저러고 해서 피우진 보훈처장이 만난 것까지 피우진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흔한 얘기를 어떤 흑막이 있는가 이것은 검찰이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 아니 청와대도 네. 문재인 청와대도 네. 저 보훈처의 보훈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저 오매불망 서운하려고 했던 김원봉 서운도 포기를 했는데 네. 6차례에 걸쳐 보훈처 보훈 규정에 어긋난다고 퇴짜를 놨던 지 아버지 거를 전화 걸어서 해결했다. 이것도 짚어야 될 일이죠. 대통령님, 네. 제가 제가 누군 줄 아시죠? 누구시죠? 우리 대통령님의 어부인의 제가 친구입니다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 또 하나. 이제 이빨 2개 얘기했습니다. 이빨 세 번째 이빨이 바로 곽상도 이빨입니다. 곽상도 이빨. 이게 요즘 보니까 대박 이빨입니다. 어제 그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제죠. 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박근혜 대통령 초대 민정수석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에이스 검사 중에 에이스 검사였죠. 곽상도 의원하고 청와대하고 난타전이 벌어졌어요. 언론 그야말로 관변 뭐 이런 언론들은 다 침묵했고. 침묵했고 보니까 곽상도 의원이 굉장히 장문의 보도자를 냈습니다. 저도 읽는다고 숨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도 길어갖고 앞에 읽다 보면 뒤가 까먹고 뒤에 읽다 보면 앞에 까먹는데 어쨌든 곽상도 의원은 올해부터 계속 처음에 문다혜가 왜 해외 이주했는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청와대에서 문제 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죠. 그러니까 문다혜 아들 걔가 왜 이상한 형태로서 나갔는가. 셋째, 왜 그걸 갖고 멀쩡하게 선생님들을 갖다 흔한 얘기를 감사해서 불이익을 주는가. 선생님들을.
이런 문제 갖고 곽상도 의원이 어제도 보도자료 장문에 보도자료 냈는데 이거 딱 보니 국정감사가 까밉디다. 보니까 거기 그 서서방, 그러니까 38살, 그러니까 서서방, 그러니까 저 김정숙의 사위죠. 그 서서방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뭐 돈이 왔다 갔다 뭐 거기 뭐 나중에 뭐 주영철이라고 청와대에 있는 그 친구가 뭐로 있을 때 뭐 몇백억이 가고 뭐 이스타항공에 무슨 이상지기가 뭐 어떻게 이 복잡한데 설명해 주세요. 황 대표가 뭐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첫째 곽상도 의원이 차곡 설명하겠습니다. 대통령 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직장 없고 하면 동남아로 가라. 그 김현철 경제비서관도 보좌관도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목 잘리고 그랬지만, 하여간 아버지 뜻을 따라서 갔는데 그 간 이유가 뭐냐? 그 사위 서 씨가 그 토리 게임즈라는 그 업체를 운영하면서 네. 뭐 공금 횡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곽상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어제 저 결정적으로 새로운 걸로 제기했던 거는 이 사위 서서방이 이스타항공, 우리나라 이스타항공이 태국에 설치한 회사에 네. 취직을 했는데 네. 이메일 한 통으로 취직이 됐다. 거기에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분노한답니다. 그 이메일 한 통으로 이제 했는데 거기 뭐 전 처음 이메일 인포메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인포메일을 갖다 넣어서 이메일과 같은 거예요. 인포메일 한 통으로 그야말로 취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뭡니까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서 어제 그 순간 폭발했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준용 특혜 의혹에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에 문준용 조금 이따 얘기하고 서서방 특혜부터 먼저. 서서방 그러니까 거기부터 자꾸 이 주변에 청와대는 뭐 정상적인 뭐 그러는데 불법이 없었고 위법이 없었다. 그런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타나. 문 대통령이 왼팔 오른팔들이 나타나. 자, 문준용 때는 네. 민정수석 시절에 비서관. 네. 그 다음에 사위 서 씨의 기업 회사와 연관된 회사에 돈이 오고 갈 때에는 현 청와대 경제보좌관인 주영철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위의 태국 취직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상직 전 의원이 나타나는데 이스타항공 사주입니다. 대선 당시에 직능본부 수석 본부장을 한 사람이에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태국까지 가서. 그래서 뭐 2018년 7월에 네. 회사 그만둔 거 7월에 입사해서 3주 근무했다고 하는데 네. 자기가 탐문 수사를 했더니 예. 2019년 3월까지 근무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과 석 달 전까지. 네. 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그 문제가 지금 터졌다는데 청와대 인정을 안 해. 안 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위법도 없고 불법도 없어. 그리고 네. 다혜 씨 아들이 외손자죠. 이 초등학교 학생인데 해외 위주를 위한 신고서 낼 때는 프랩스쿨. 이게 한 달에 1년에 학비가 한 4, 5천만 원 되는 태국에 2,500만 원. 그 프랩스쿨은 안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안 다니고 더 비싼데. 그 옆에 3천 학비만이에요. 학비만. 생활비 말고 학비만 3,200만 원 다니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는 거. 그건 쟤는 그 학교 두 가지밖에 없나 봐요. 우리가 대통령 친인척들 그 돈 받아먹고 비리한 거 우리 최근까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동나방처럼 다 막 달라붙고 하는데 네. 왜 다혜 씨 가족이 지금 파산해가지고 서서방이 파산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다며 그 비싼 데 가서 그 비용은 누가 대주고 있으며 집 팔았잖아. 청와대 그 집은 또 무슨 누구야? 손혜원 보좌관이 섰다가 넘기고 어쩌고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네. 그리고 여기 가서 청와대 경호원들이 지금 경호를 하고 있다는데 그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왜 청와대가 외손자, 다혜, 서서방, 아들 여기에 대해서 왜 밝히질 않는 게 이게 왜 사생활입니까 그게? 참 좋은 말씀이세요. 다혜 씨 가족 생활비는 얼마나 들고? 잔체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좋아요. 지금 보면 청와대에서 이제 고민정 대변인 등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외손자의 무슨 학교라든가 거주지는 안위에 문제가 된다니까 곽상도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예를 들어서 문다혜 씨가 어디 사는지 물어본 거 아니다. 그렇지. 그리고 내가 서서방이 지금 현재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물어본 게 아니라 어느 전 직장 그 타이 이스타 제트인가 거기 물어본 거다. 내가 그 외손주 어느 학교 다니는지 물어본 거 아니다. 딱 이것만 밝혔어요. 토리 게임즈에 대한 불투명한 자금 지원 이거는 어떻게 되었느냐 답을 하라는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앉아. 원래 전공이 동문서답이에요 저쪽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곽상도 의원의 의문점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저도 하나 더
문제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청와대 경호원, 즉 국가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습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몇 명이 나갔는지. 몇 명, 내가 누가 나갔는지도 묻지 않겠어요. 팀장 한 사람에 아마 팀원 몇 사람이 나갔을 겁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몇 명이 나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 국내에 사는 것하고 해외 파견 나가면 우리 예전에도 연수도 나가보시고 다 나가보서 아시지 않나요? 나가면은 급여가 다릅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받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 있습니다. 아니, 국민이 세금이 지출되었으니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왜냐니까 몇 명이 나가고 그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그런 거는 꼭 밝히셔야 될 거 아닌가요? 이거는 문준용 씨나 서서방이나 그다음에 외손주 하고 아니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저 김정숙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네. 드디어 게이트가 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참 보면 입만 열면은 이 사람들 얘기했던 거 있죠. 다시 한번 되뇌어 보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문재인 정부 이것도 나라냐?